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초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14연대 주둔지에 오는 5월 여순사건 홍보관이 문을 엽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에서 제주 4.3 진압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 14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여순사건 홍보관이 건립됐습니다. 신월동 220제곱미터 부지에 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현재 전시품 설치와 주변 정비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5월 개관을 앞두고 잠시 중단됐었던 전시 설계 용역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상징성을 알리고 관련 지자체가 경쟁 중인 평화재단, 평화공원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주변에 나무냉하고 신월로 맨발 걷기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유족들하고 시민들이 치유 휴식의 걸린 공원으로 여순사건 다크 투어리즘과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의 현장으로도 적극 활용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지역 공동체 상생의 기틀이 마련됐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모두가 여순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감으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순 사건은 올해 초 특별법의 개정으로 희생자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8월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여수시에는 이미 일주일 만에 피해 신고 21건과 유족 신고 7건 등 28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작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도 지금까지 261명에게 5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감과 공생, 공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형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경북, 경남도에 재해구호기금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북과 경남에 각각 1억 원, 울산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산불 발생 후 산불 진화 헬기 3대, 소방인력 118명, 소방장비 24대 등을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광양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기지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1기 수소도시 현황과 여건 분석, 수소 생산 기술 분석 범위, 중장기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광양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드론, 지게차 산업 장비 구축,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점 수소 생산기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최병배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순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교육이나 외부 전문기관 진단 등을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청렴도라든지 부패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해 순천시 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5등급. 평가 점수의 80%를 차지하는 청렴 체감도가 4등급에 그친 데다 시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전남 지역 22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식의 부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인식들을 개선하고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워날 수 있도록. 반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최병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도 끝나지 않아 제명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데다 의회에도 큰 부담인 만큼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를 안 하고 했으면 제명이라도 시킬 수 있는데 스스로 사퇴해주기로 이렇게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병배 의원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은 최근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배정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 여러 명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 긴 데다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이런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7, 10번 버스를 타려고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대여섯 명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버스 한 대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와르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태원 참사 그때도 생각나가지고. 사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류장에 학생들이 몰려 인도가 막힐 정도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지만 학생들을 다 태우지도 못합니다. 버스 한 대가 다 꽉 찰 정도로 많아요. 막 빠르게 자기 안고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숭일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만 2,6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버스 배차 시간마저 20분이 넘다 보니 학생들이 서로 밀치며 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몰려보니까 다 못 타요. 100명이야. 구름가 차가지고 여기 못 타고. 학생들이 한 번에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광주시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에 있던 정류장에서 100m 떨어진 이곳에 새로운 정류장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류장을 새로 만들고도 사고가 나다 보니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시간에 버스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수시로 하고 학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학교끼리 조정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학교 시간만이라도 배차 시간을 줄여달라며 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크 시간에만큼은 배차 시간을 좀 줄여주면 어쩌냐라는 의견 개진은 했었어요.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 정류장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곳의 배차 시간을 줄이면 다른 곳의 배차 간격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선에서도 같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개별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고흥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보건진료소 2곳을 신설합니다. 고흥군은 동일면 덕흥과 점암면 여호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건복지부 기본 설계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5억 원을 투입하고 보건지소 등 12곳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반 원정 10연전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2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골을 터뜨릴 확실한 공격수와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갖춘 게 초반 상승세 동력이란 평가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알베르티가 차올린 예리한 프리킥. 하남이 헤더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몸을 날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남의 파괴력이 경기 초반 1대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전남의 공격 선봉에 선 하남. 벌써 리그 3골로 득점 공동 1위를 달립니다. 지금 스타트가 좋은 부분은 일단 좋은 전술과 좋은 세트피스로 인해서 제가 운 좋게 저희 또 팀원들이 저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에 있어서 저 운이 따라서 저가 잘 해냈던 것 같고요.
전남은 K리그2 2승 2무로 무패입니다. 현재 순위는 3위, 선두권을 꿰찼습니다. 확실한 기회에서 골을 넣어줄 공격수, 감독이 겨우내 공들인 수비 조직력이 상승세의 동력입니다. 매 경기 저희들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거기에 기대에 또 부응하고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지만 변수는 이어집니다. 전남은 홈구장 잔디공사로 리그 초반 10경기를 원정에서 치릅니다. 체력 등 선수단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4라운드 경기 시작 전 부상을 당한 주장 발디비아의 복귀 시점도 지켜봐야 합니다. 홈 개막전까지 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승점을 벌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남은 오는 29일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승리해 리그 무패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나갈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이 완료됐다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소속팀은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 전 불참을 지시했고 국가대표 선발을 주관한 연맹에서는 불참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마무리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예카테리나 선수가 한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바이애슬론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엔트리 마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에 선발된 국가대표 명단을 무효화하고 새로 선발전을 치르겠다고 통보했던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소속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에 발탁됐던 전남체육회는 소속 선수들에게 선발전 불참을 지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전에 불참한 랍신과 스타로드 매츠 선수에 대해 연맹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바이애슬론 연맹은 올해 초 관련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라면 징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야 되나 이런 심의, 자격, 논의 이렇게 해가지고 안건을.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우선 연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종목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결과를 받고. 한편 소속팀인 전남체육회는 기존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선발전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특정 선수 선발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가전을 했는데 이걸 무효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참 통보를 하면은 협의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선수고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연맹과 소속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꿎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순천 반려동물 실외놀이터 개소식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판식과 함께 반려견 봉사단 발대식과 반려동물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앞에 조성된 실외놀이터는 1,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이용했습니다. 광양시 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임기주 후보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 광양시 다선거구에 출마한 임기주 진보당 시의원 후보는 오는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금융, 행정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모두 457건으로 전남 지역 전체 발생건의 4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원래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